걱정에서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걱정을 해결하는 4단계 프로세스와 추가로 저의 경험까지 같이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써본다. 두 번째, 걱정에 대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세 번째, 적은 내용 중에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걱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입니다. 자, 4단계 중에 첫 번째, 영어 점수 획득으로 인해 고민이 있다면 영어 점수 획득이라고 고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영어 점수 획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룹 스터디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답안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프로세스 세 번째인 무엇을 할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 분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답안의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를 파악한 다음 어휘를 분석하고 그 안에 시제들은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고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말하기 점수 획득을 위해서 매일 저녁 10시 하루에 딱 2문항만 분석하고 예비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60일 노력을 해서 고득점을 획득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4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콘텐츠를 올릴 플랫폼이 너무 많은 점이 걱정인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적어보는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고요. 오디오 클립을 만들 수도 있고 인스타에 업로드할 수 있게 편집을 하겠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브런치와 같은 작가 플랫폼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사항 중에 세 번째 단계에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걸 설정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몰려있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다는 건 내 컨텐츠를 봐줄 사람, 즉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단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트래픽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으로 걱정을 해결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서 말한 4가지 걱정을 없애는 프로세스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인용을 했고요. 지금부터 작가로서 경험한 개인적인 노하우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일기를 씁니다. 왜냐? 일기를 쓰는 것은 내면의 감정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고등학교 단짝 친구의 친형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전화로 매번 동생에게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군 생활이 힘든 원인은 선임의 괴롭힘이었는데요. 어느 날 책 속에서 읽은 감정일기 부분을 파악해서 그 선임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는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욕을 마구마구 썼다고 해요. 화가 날 때마다 내 감정을 쏟아내고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내 기분이 관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군 생활이 그냥 힘들었다고 하기보다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을 솔직히 쏟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는 걱정, 콘텐츠 발행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항상 감정 일기를 써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갑자기 웬 수면 얘기 나고요? 불면증 또는 수면 부족의 부작용은 걱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피로로 인해 집중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죠.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권장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걱정에 대한 깊이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걸 성인이 돼서 깨달았는데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보셔야 돼요. 걱정은 만약이라는 현재를 벗어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걱정은 더 커지기만 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 준비를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개인이 통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면접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면접을 준비하고 응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걱정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영역 바뀌면 깔끔하게 걱정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적어봐야 됩니다. 시각화시킴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하는 연습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문제를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하는데 5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첫걸음은 그 걱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해결책을 받아가 보세요. 모든 걱정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키우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